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번 영상에 리뷰할 제품은 여기 있는 이 보조 배터리인데, 저 처음에 이거 제품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블루투스 마크 뜨는 거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보조 배터리인데 블루투스를 지원한다고? 그리고 제품 크기는 좀 크긴 한데 제품 두께가 진짜 얇기도 하고 확실히 되게 재밌는 기능이 많아가지고 베이서스랑 얘기해서 제품도 소개하고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협업은 협업이고 팩트는 팩트. 이 제품은 특징이 워낙 명확해가지고 모든 분들께 추천드리긴 좀 조심스럽고 가성비 제품이라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특징이 되게 재밌다는 거는 리뷰어로선 되게 재밌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 보조 배터리랑 같이 쓸 수 있는 케이블까지 이렇게 드릴 테니까 선물도 받아가세요. 배터리 디자인을 이렇게 딱 보시면 테크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보시자마자 아, 저거 베이서스의 블레이드구나 하셨을 거예요. 그 제품이 2000mAh의 100W 충전이 가능한 블레이드 1이었는데 배터리 용량과 충전 속도를 생각했을 때 두께가 굉장히 얇은 편이라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 블레이드 1의 후속작 블레이드 2고요. 배터리 용량은 조금 줄고 충전 속도도 조금 줄었는데 훨씬 더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편의성이 더 개선된 모델입니다. 사실 일반인 분들한테 100W 충전은 사실 좀 과한 옵션이거든요. 뭐 맥북 프로나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노트북이 65W 충전 속도면 충분하긴 해요. 그래도 휴대성이 되게 중요한 보조 배터리 시장에서 이거는 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제품 구성품은 본체랑 이걸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그리고 이렇게 100W를 지원하는 C2C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이 배터리 출력 자체가 65W인데 100W를 지원하는 케이블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인심이 후하네요. 왜냐면 100W 케이블이면 이 케이블 자체 가격도 좀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체를 좀 자세히 봤는데 본체를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와, 진짜 얇다, 와, 넓다 라는 거였어요. 확실히 블레이드 1보다 제품 자체 무게가 가벼워지고 두께가 얇아진 건 확실히 좋긴 한데 제품 넓이가 줄어들지 않은 건 조금 아쉽네요. 제품 크기가 스마트폰만 해요. 일반 스마트폰이 아니라 갤럭시 폴드요. 제품 디자인이 이러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이 정도 크기면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얇기 때문에 백팩이나 노트북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에는 확실히 좋은 디자인이긴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의 장점이 얇기만 했으면 에이, 재미없죠? 가장 눈에 띄는 디스플레이부터 얘기해 볼게요. 보조 배터리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는요, 저같이 뭐든 눈으로 딱딱 숫자로 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환장할 기능입니다. 일단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의 용량을 숫자로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건 뭐 기본이고요. 충전할 수 있는 기기를 연결하면 몇 볼트 몇 암페어로 충전하는지 여기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고, 이 속도로 충전하게 되면 배터리가 언제 다 닳는지 이렇게 시간으로도 표기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조 배터리 자체를 충전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번개 모양 표시가 뜨고요. 지금 전원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대로 왔을 때 배터리가 언제 완충이 되는지 이런 것도 여기에 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야, 굉장히 재밌는 제품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지금 제품 디스플레이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아주 눈에 거슬리는 블루투스 마크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보조 배터리에 블루투스 지원한다는 게 무슨 얘기지? 설마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충전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래 보조 배터리에는 충전 전압과 전류만 나왔잖아요. 근데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이거 두 개를 곱한 출력값도 이렇게 나오고요. 현재 사용 중인 프로토콜도 이렇게 보여줘요. 숫자가 정확한가 싶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 테스터기에서 측정되는 값하고 여기에 나오는 값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아, 이런 거 하려고 여기다 블루투스를 넣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조금 아쉽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없나 해서 살펴봤는데 조금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보조 배터리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여기 지금 주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된 거긴 하고요. 테마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베이서스 블레이드 2의 색상이 뭐 주황색, 블랙블루, 은혜색 이렇게 세 가지로 있어가지고 실제 제품 색상에 맞춰서 비슷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테마로 만들어 놓은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품 색상에 맞는 블랙블루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화면 보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제가 원하는 대로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텍스트는 이 제품이 아무것도 안 하는 대기 상태일 때 이런 식으로 화면 보호기 모드로 들어갔을 때 보이는 텍스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텍스트를 넣거나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품 들고 다니다가 혹시나 분실하게 되면 이 전화번호로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뭐 찾아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야, 굉장히 재밌네요. 그리고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하게 되면 이 배터리 내부에 있는 온도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현재 배터리 셀 온도까지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 제품 내부를 좀 분해를 해가지고 온도 센서가 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에 사용된 칩은 어떤 걸 써가지고 작동 온도는 몇 도인지 이런 것도 알아볼 건데, 일단 사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충전 속도와 얘 자체 배터리 용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 충전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제가 이 제품 자체를 분석하면서 좀 놀란 게 뭐냐면요, 일단 저는 이 보조 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충전 속도에 좀 놀랐습니다. 0%에서 충전기 딱 꼽았을 때 이렇게 약 60W로 충전이 되면서 거의 40분 후에 충전이 완료될 거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요. 굉장히 충전 속도가 빠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충전 제품들은 완충에 가까울수록 충전 속도가 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단 좀 더 걸리긴 해요. 자,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의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보조 배터리가 완충이 되더라고요. 보통 이런 1000mAh급 보조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 자체를 충전할 때 보통 15에서 18W 정도로 충전이 되고, 그러면 보통 막 3시간에서 5시간까지 풀로 충전하는데 그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1시간 만에 이 12000mAh가 다 충전된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충전 속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제품으로 다른 기기를 충전할 때 충전 속도도 조금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65W라는 게 개인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 상단에 있는 여기 있는 두 개의 충전 포트는 각각 65W, 65W를 지원을 해요. 근데 이거는 각각 65, 65W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 하나를 단일로 썼을 때 충전 기준이긴 한데, 이렇게 노트북에 한번 연결을 해보니까 충전 속도가 지금 60W가 떴죠. 그리고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봐도 초고속 충전 2.0이라고 이렇게 잘 뜨고요. 충전 속도도 이렇게 잘 뽑아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동시에 충전하게 되면 이렇게 충전 출력이 조금씩 조절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65W, 65W로 안 나오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 충전 속도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충전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가끔씩 노트북은 단독으로 충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충전 속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충전 속도를 알아봤으니까 얘 충전 용량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어요. 보조 배터리 용량이 12000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량은 이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건 보조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손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충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손실이 커지고 그러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 효율이 보통 한 이렇게 60%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표시 용량이 1000mAh라면 실제 충전할 수 있는 양은 한 6000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충전 효율이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70%가 넘어서 80%가 넘는 제품들도 종종 있긴 한데, 지금 보이는 이 수치들은 고속 충전과 저속 충전을 같이 한 다음에 그걸 평균낸 값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45W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도 많은데 충전 속도가 빠를수록 충전 효율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45W 고속 충전이 가능한 갤럭시 S22 울트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효율이 좀 더 낮게 나올 겁니다. 제 예상컨대 70%를 조금 넘기지 않을까 싶네요.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만든 제조사에서 직접 만든 보조 배터리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스펙만 놓고 보면 2번을 완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번 반 조금 못 미치게 충전을 할 수 있었고요. 이거를 효율로 계산하게 되면 한 73% 정도 되는데요. 이 여러 보조 배터리를 테스트해보면 이 S사에서 만든 보조 배터리가 효율이 사실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럼 이 블레이드 2로 충전했을 때 배터리 효율은 얼마나 될까요? 마찬가지로 배터리 용량만 봤을 때는 스마트폰을 2번 완충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2대에 조금 못 미치는 한 1.8대 정도 충전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효율로 환산하게 되면 약 75.8%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보조 배터리 치고는 굉장히 효율이 괜찮은 편이에요. 국산 대기업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나은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막 30W 조금 안 되는 속도로 충전을 했는데 얘는 초반부터 40W로 이렇게 막 충전을 했는데도 이 정도 효율이 나왔던 거는 와,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이 잘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럼 오케이, 스마트폰 충전할 때 저 정도 효율인 건 알겠다. 근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60W 4만페아로 충전하다 보니까 효율이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질 거거든요. 일단 우리 한번 예측부터 해볼게요. 이 12000mAh의 보조 배터리로 배터리 용량이 좀 적지 않은 편이 갤럭시 북3 프로를 몇 퍼센트를 충전할 수 있을까요? 100%? 80%? 5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6%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그거밖에 충전 못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블레이드 2 같은 경우에는 요 와트시로 환산하게 되면 46.44W시, 갤럭시 북3 프로는 63W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배터리 용량 자체가 이미 블레이드 2보다 더 크죠? 그럼 이때 효율이 얼마인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노트북은 46%가 충전이 되었고요, 이때 보조 배터리 효율은 62%가 나왔습니다. 블레이드 2 자체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셀이 원래 3.87V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20V로 이렇게 승합을 해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손실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20V라는 거 감안했을 때 전 효율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 전력 효율도 되게 괜찮고 발열도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내부 구조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을 한번 뜯어봤거든요. 근데 보조 배터리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태블릿이랑 다르게 한번 이걸 뜯으면은 다시 조립해 쓰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거나 어렵거든요. 그리고 되게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일단 제품 뒷판부터 좀 뜯어봤는데요, 뜯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보조 배터리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은 총 3개고요 셀 하나의 전격 전압은 3.87V, 이때 우리가 아는 배터리 용량은
4000mAh예요. 그리고 한쪽 끝에는 이렇게 배터리 셀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고요. PCB 보드에는 커패시터랑 인덕터, 보호회로랑 프로토콜을 관장하는 칩셋이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보호회로가 온도를 감지하고 만약에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전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보호회로가 작동해요. 그리고 가운데는 충전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IC가 있는데 이게 삼성의 AFC를 포함해 QC 4.0, PD 3.0 등 많은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때문에 60W 이하의 대부분의 기기를 최대 속도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좀 놀란 거는요, 여기 PCB 보드 전면, 후면 전부 다 열을 넓게 퍼뜨리기 위해서 케이스에 이렇게 전부 다 방열 실리콘이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네요. 야, 이거 방열 처리 굉장히 잘 된 편입니다. 보통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이고 뒤쪽이고 전부 다 이런 방열 처리도 따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좀 돼 있다 하는 제품들도 한쪽에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양쪽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 표시부 양쪽에는 인덕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내부에 코일이 있어가지고 열이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여기에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미세하게 떨리면서 고주파음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막으려고 여기에 이렇게 캡도 씌워놨고 추가로 이렇게 실리콘 도포까지 해놓는 걸 보니까 야, 확실히 이 제품은 안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제품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알아본 요 블레이드2 제품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이 남았는데, 요즘은 쿠팡에서 베이서스 제품을 직접 수입해서 판매를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이 제품도 쿠팡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정식 출고가가 어느 정도냐 알아보니까 9만원대로 제 생각보다는 조금 세게 나왔더라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 솔직히 가성비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쿠팡 할인가는 상시로 좀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할인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 제품이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유용한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베이서스랑 얘기해서 이 보조 배터리 열 대,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 베이서스 릴 케이블 열 대까지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기로 했어요. 참고로 이 릴 케이블은 가격이 만원대 초중반인데 보시다시피 무려 100W까지나 지원하고요. 마감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조 배터리는 몰라도 이 케이블만큼은 진짜 가성비라는 소리 해도 될 정도로 이거 되게 만족스러워요. 처음에는 용량이 조금 줄어들어서 아쉽다, 그리고 100W에서 60W로 좀 줄어들어서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쓰는 대부분의 기기는 60W 정도면 충전하는데 충분하기도 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정도 얇아졌다는 거, 이 정도 가벼워졌다는 거는 확실히 장점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가끔 몇몇 보조 배터리를 보면 이렇게 보조 배터리 자체 뒤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놔가지고 무선 충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도 이 넓은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무선 충전을 지원했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제품 두께가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60W 충전과 동시에 발열이 많이 발생하는 무선 충전이 적용되게 되면 열 관리가 어렵고 두께가 더 두꺼워질 수 있으니까 이걸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제품 제가 영상에서 기능에 대해서는 잘 설명드렸는데, 출고가를 듣고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쿠팡하고 어떻게 잘 얘기해가지고 할인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